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0만 6천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리플 지지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전문가인 존 디튼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 디튼은 현재 10만 6천 달러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과거 2만 5천 달러일 때보다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이런 역설적인 주장의 배경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존 디튼이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매크로 경제의 이 환경의 변화입니다. 존 디튼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비트코인 투자에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계속 증가하는 국가 부채 그리고 무분별한 통화 발행으로 인한 법정 화폐의 약화 가능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의 논리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존 디튼 자신이 자산의 80%를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호사로서 리스크 관리에 능숙한 존 디튼이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신호이죠. 물론 존 디튼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일반인들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환경에서는 비트코인 매수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한 거죠. 이런 확신의 배경에는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기관 채택의 급속한 확산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만 16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추가했다라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실질적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비트코인 매수 추세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 수요의 증가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이 파키스탄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아일랜드 등 여러 국가들이 국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방안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미국 하원의 팀 버처트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을 법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신호가 되었죠. 이런 국가적 수요가 본격화되면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존 디튼의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 대표적인 비판론자인 경제학자 피터 시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피터 시프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것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프는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디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투자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투자자들은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플레이어인 이 스트래티지의 움직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스트래티지는 STRD 우선주 공모 규모를 기존 2억 5천만 달러에서 무려 10배, 이제 10억 달러로 4배나 확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주당 85달러에 1176만 4,700주를 공모한다라는 계획인데 이 모든 자금이 결국 비트코인 매수로 이어질 예정이죠. 이런 대규모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흥미로운 움직임은 이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테더 즉 USDT를 이용해 상품 가격을 표기하는 일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볼리비아가 직면한 달러 부족과 이 가스
가스 부족 사태 속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이를 디지털 달러가 일상생활과 상거래 경제 안정성을 제공하는 혁신적 변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죠. 이 볼리비아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일부 상점들이 USDT로 가격을 책정하면서도 실제 결제는 법정 화폐나 미국 달러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환율은 볼리비아 중앙은행 데이터와 바이낸스 P2P 시장 데이터를 참고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암호화폐와 전통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비록 볼리비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 에너지 구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활발한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테더는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인 오리온 X에 투자를 했고 이 아프리카 전역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 솔루션 업체인 시가에도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인데요. 이런 글로벌 확산이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미국에서는 이더리움 ETF가 예상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일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하면서 2024년 7월 출시 이후 두 번째로 긴 연속 유입을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이 6월 6일 하루에만 2,522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총 2억 8,100만 달러가 몰렸습니다. 이는 올해 초 부진했던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신호인데 특히나 블랙록의 ETHA가 1,586만 달러로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강세는 4주 연속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면서 총 8억 5,681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주요 디지털 자산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죠. 실제로 이더리움 가격도 지난 30일 동안 15% 이상 상승하며 현재 2,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런 ETF 자금 유입이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비트코인 ETF는 최근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대부분 자금 유입을 기록했는데 5월 29일 이후로는 유출과 유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1억 2,800만 달러의 순 유출을 기록했고 금요일 하루에만 4,78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일시적인 수익 실현 압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리플 XRP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파 라이언스 아카데미의 에도아르노 이 파리나의 경우는 XRP 1000개 보유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 1000개는 약 2,300달러 정도로 상당히 접근 가능한 가격인데 2025년 10월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출시와 연계된 잠재력을 고려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럽의 TIPS 즉시 결제 시스템이 XRP 원장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XRP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파리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IMF의 전 총재이자 현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발언입니다. 이 라가르드는 공개적으로 리플과 서클을 전통 은행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주요 기업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유럽 금융 당국이 XRP 기술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또한 팔라우가 자국 디지털 화폐를 XRP 원장 기반으로 구축을 했고 이 프랑스 중앙은행이 XRP 기반 결제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XRP의 장기 전망은 더욱 놀랍습니다. 여러 AI 분석 도구들의 예측을 종합해 보면 2050년까지 XRP가 최대 285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당 2.13달러에 거래되는 XRP가 285달러까지 오른다라면 1000개 보유자는 2만 5천 달러에서 28만 5천 달러로 1만 개 보유자는 2만 1,300달러에서 285만 달러로 자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이지만 규제 환경 개선과 기관 채택이 가속화될 경우 충분히 가능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 실제로 XRP 소액 보유자들의 매집은 가격 하락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1,000개에서 5,000개 사이를 보유한 지갑 수는 지난 한 달간 6,700개 증가해 53만 7,839개에 이르렀고, 이 5,000개에서 1만 개 사이를 보유한 지갑도 2,300개 늘어나 15만 8,900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XRP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특히나 기관 수요와 규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런 축적 패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XRP는 이 지금까지 SEC와의 법적 분쟁을 겪어왔고, 비록 부분적 승리를 거뒀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유로와 XRP 원장의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발표가 아직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파리나가 언급한 것처럼 기밀 유지 계약 때문에 공식 발표가 늦어질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투자는 위험할 수가 있겠죠. 이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서 이 존 디튼의 주장에도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매크로 경제적 요인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국가 부채 증가, 통화 발행,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나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유동성 축소 가능성 등은 오히려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존 디튼은 자신도 자산의 80%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고 하지만 이는 극도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스트래티지의 적극적인 비트코인 매수 전략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래티지의 840억 달러 조달 계획이 성공한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분명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기업 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래티지가 어떤 이유로든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게 된다라면 그 충격은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태도의 신흥시장 확장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볼리비아나 다른 남미 국가들에서 이 USDT 채택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이들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규제 정책 변화는 언제든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이들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변화나 국제 제재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분명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관의 채택과 이 국가 차원의 관심, ETF를 통한 자금 유입,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활용 확산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다차원적인 성장은 과거 암호화폐 시장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임이 맞습니다. 단순한 투기 자산에서 실질적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 핵심 수치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 디튼이 자산의 80%를 투자할 만큼 확신하는 비트코인 10만 6천 달러 가격대, 두 번째로는 스트래티지의 10억 달러 우선주 공모 확대,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 ETF 15일 연속 자금 유입과 4주간 8억 5,600만 달러의 순유입, 네 번째로는 XRP 1000개 현재 2,300달러에서 2050년 잠재 가치가 28만 5천 달러라는 것, 다섯 번째로는 지난 한 주간 16개의 기업의 비트코인 자산 추가, 이 5가지 핵심 지표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디튼처럼 자산의 80%를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은 이제 극소수의 전문가들만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수익을 늘리실 분들에게는 전혀 권하지 못할 옵션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존 디튼의 확신에 찬 주장이든 피터 시프의 신중한 비판이든 모든 의견들을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본인이 내려야 합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정보와 분석이 넘쳐나지만 결국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투자는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만큼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한다라는 이 기본 원칙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지금까지 XRP
XRP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의 투자 전략과 이더리움 ETF, XRP 미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흥미롭게도 모든 지표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각국 정부들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신호들 속에서도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디튼의 말대로 지금이 비트코인을 사기에 더 안전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